200만입니다. 오늘은 증시가 살짝 아쉬웠죠. 뭐 언제까지 마냥 올라가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중간중간 이렇게 쉬어가는 날 또한 존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게다가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현재 시장의 이 불확실성, 아직까지도 해소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 지금 현재 지수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보여준 것만 하더라도 정말 훌륭하다, 엄청난 시장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만 지금 현재 수익을 못 보고 있는 것 아닐까 조급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미 수익을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팔아야지, 여기에서 최고점에 팔았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등등 많이들 헷갈리실 텐데,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한번 해결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증시 왜 시원하게 못 올라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함께 알아보고요. 그리고 우리들의 관심 종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고요. 오늘 영상 일찍 업로드 될 겁니다. 최대한 빠르게 영상 자료를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많이들 힘드시겠지만 멘탈 잘 잡으시고 우리 앞으로 먼 미래를 보시면서 오늘 하루 숨고르기 웃어 넘긴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많이 부탁을 드리겠고요. 우리 업사이클 방송은요, 참고용입니다. 최종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슈죠. 현재 증시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이유는 먼저 미국-이란 전쟁 이슈예요. 아직 아무것도 해결이 된 것조차 없는 상황이고 기대감 하나만으로 현재까지 올라온 상황이란 말이죠. 게다가 최근에 시장 분위기가 어때요? 이 전쟁 또한 앞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했던 그때 당시와 같이 미적지근하게 그냥 물 흘러가듯 끝날 것 같다. 이러한 리스크 또한 끝날 것 같다. 분위기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미국-이란 악재가 터진다고 하더라도, 이 전쟁에 대한 악재가 터진다 하더라도 증시에 크게 영향이 있겠어?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우리들의 심리는 뭔가요? 혹시나 모르니까 이슈는 체크하면서 가자. 그래서 현재 미국과 이란의 전쟁 상황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란은 호르무즈를 먼저 열어라, 미국이 역봉쇄 조치를 취함으로써 지금 현재 이란 또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국에게 호르무즈 먼저 열고 난 다음에 핵 포기 협상이나 뭐든 그때 다시 진행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됐다, 우리는 급한 거 없다, 핵 포기를 먼저 받아내겠다, 이러한 입장이다 보니까 서로 양국 간에 아직까지 마찰이 심한 모습입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현재 이란 같은 경우에는 호르무즈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계좌를 개설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어요. 공짜로 다니고 있던 이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부터 해서 전쟁 피해 복구 자금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미국에게는 피해 보상금을 요구했지만 이거는 당연히 미국이 받아줄 일은 없을 것 같고, 이란 입장에서는 호르무즈를 봉쇄한 뒤 통행료를 징수하면서 빠른 피해 복구를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미국 측 입장은 나오질 않은 상황인데, 앞서 이러한 소문이 돌 때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 뭐라고 했습니까? 꿈 깨라, 이런 텐션으로 인터뷰를 하다가도 또 다른 데 가서는 미국도 같이 통행료를 징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등등 계속해서 밥 먹듯이 말이 바뀌는 이러한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할 경우에 정말 전 세계적으로 타격이 어마무시할 겁니다. 비난 또한 쏟아지겠죠. 현재 이란 측이 생각하고 있는 이 통행료는 원유 배럴당 1달러를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환산을 해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 사이즈가 좀 되는 유조선을 토대로 하게 되면 거의 한 척당 30억 정도를 통행료로 부과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어마무시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만약 실제로 통행료 징수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정유, 석유 관련주들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 또한 우리는 생각을 해야겠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카더라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부분을 예민하게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종목들을 사라는 건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현재 미국과 이란 협상에 있어서 아무것도 진행이 된 게 없고 협의된 것 또한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는 와중에 지금 현재 이란이 통행료 징수라는 명목 하에 계좌 개설을 했다라는 소식에 WTI 유가가 지금 현재 다시 한번 꿈틀꿈틀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유가 차트를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다시 한번 100달러가 코앞에 와 있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현재 시장에 있어서 어찌됐건 리스크는
존재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시장이 계속해서 좋았다 보니 오늘처럼 이렇게 보합권에서 머무는 모습조차도 여러분들은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또한 오히려 빠지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자, 게다가 지금은 무엇보다 미국이란 전쟁도 있지만 미증시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뭐니 해도 이번 주 주요 빅테크 기업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경제지표 발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자 증시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 또한 우리가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당장 오늘만 보더라도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LG전자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었죠. 물론 기대감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메인 이벤트는 4월 30일이에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실적 발표 또한 앞두고 있는 상황 속 30일 기준으로 FOMC 그리고 파월의 기자회견까지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현재 증시가 눈치 보는 시장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4월 초에 실적 발표한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혹시라도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4월 초에 나왔던, 이번 달 초에 나왔던 삼성전자 실적 발표는 잠정 실적이었습니다. 잠정 실적이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1분기 성적표를 받기 전 점수만 확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4월 30일에 발표될 실적 발표 같은 경우에는 최종 확정 수치와 더불어서 세부 내용까지 다 나와요.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사업부별 실적부터 해서 향후 전망치까지 다 나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시하게 보셔야 될 건 삼성전자가 앞으로도 과연 좋을까, 이게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가 중요하다. 이제 어느 정도는 잠정 실적으로 다들 해석을 했고 전망치가 나왔습니다만은 정확히 HBM 관련 코멘트라던가 메모리 업황이 앞으로도 계속 좋을지, 그리고 이제 계속 부담인 부분 바로 파운드리죠. 어떻게 할 건지, 개선이 되는지, 축소가 되는지 등등,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2분기 전망치까지 이번에 최종 성적표를 받아볼 수 있다. 그래서 4월 30일자가 정말 중요한 날이라고 할 수가 있고, 지금 아직까지 그 전이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해서 눈치 보기 시장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25,000포인트 코앞에 두고 눈치 보기 시장에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나스닥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25,000포인트 위로 갭 상승을 출발을 해가지고 올라가는 것보다 어떻게 가야 된다? 바닥권에서 강하게 밀어 올려주는 장대 양봉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그 전까지 꼭 참고하시고 미증시도 체크를 항상 하셔야 된다. 제가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께 장시작 전 우리 코스피 야간 선물 지수부터 해서 주요 이슈, 미증시는 어땠고 뉴스는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등등 체크를 계속해서 한 뒤에 커뮤니티 게시글로 적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오늘 처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가장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내가 손절을 해야 될까? 아니면은 지금 현재 최고점인 것 같으니까 익절을 하고 팔고 나가야 될까? 등등 계속해서 머릿속에 물음표만 떠오르시죠?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4월 30일 전까지는 어찌됐건 시장은 눈치 보기 시장이고, 5일선 위에서만 지수가 버텨준다라고 하면, 초록선 위에서만 지수가 버텨준다라고 하면 전혀 이상 없는 것이니 여러분들은 보유하셔도 된다.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 또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 코스피 기준으로 구독자분들하고 여기에서 1차 매수 들어갔고, 그리고 이 지점에서 2차 매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차 매수 여기에서 들어갔죠. 1차 매수는 눌림목 매수 진행했고, 2차 매수는 돌파 매수 진행했고, 3차 매수 또한 돌파 매수를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잡으셨던 지금 현재 다 수익을 보고 계실 텐데, 우리는 지금부터 해서 어떤 걸 경계하셔야 된다? 5일선이 밑으로 꺾일 때, 머리를 우하향으로 틀었을 때, 방향 전환을 했을 때를 우리는 조심하자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난 뒤에 얘가 만약 내려와요. 지수가 내려와요. 그렇게 되면은 5일선조차도 이제 꺾일 겁니다. 꺾이게 되면은 1차 지지 구간이 어디예요? 바로 우리 돌파 매수 들어간 지점입니다. 코스피로서는 전 고점을 당연히 지지 확인하러 내려오는 것이고,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할 말 없다. 강한 돌파 이후에 지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이거는 국룰이다. 우리 계속해서 배웠었죠. 그리고 2차 매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기에서 더 떨어져요. 지지 안 맞고.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2차 매수한 이 돌파 매수 지점이 지지가 나와줘야 된다. 이제는 왜? 여기에서 이제 얘는 쌍바닥을 하고 올라간 형태이기 때문에 쌍바닥 같은 경우에는 1차 지지 확인하고 올라가는
이 패턴이 결국에는 이것이 이제 1차 상승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난 뒤에 2차 상승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 속 잠시나마 조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신규 진입이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더 깊게 빼면 이제 여기까지 빠지는 건데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셔라. 제가 계속해서 브리핑을 해드리겠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쵸?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5일선 위에서 너무나도 이쁜 강한 돌파가 나왔어요. 1200포인트를. 그럼 뒤에 오늘자로 해서 잠깐 음봉 떨어졌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우울해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분별한 손절을 하실 필요가 없는 이유가 지수는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신고가 행진을 달리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종목이 우선이냐 지수가 우선이냐, 그러니까 둘 중 하나. 내가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이거 지수 따라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아니면은 지수가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고 올라갈 때는 재미가 없는데 손절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고민이신 분들 잘 들으세요. 우리는 무엇보다 지수가 잘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보유하신 종목이 개별 악재만 없다라고 하면 현재 지수가 이상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유하셔도 상관없는 거예요. 물론 이 안에서도 여러분들의 기준이 가장 중요하죠. 나는 어떠한 특정 기준을 세워놨으면 그 기준을 이탈한다. 그러면은 그대로 손절. 이것이 맞아요.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헷갈리시거나 고민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현재 이상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은 지켜보셔도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 대체 왜 이렇게 재미가 없었는지 뿐만 아니라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많이 보였어요. 코스피는 버텼고 코스닥은 팔았습니다. 매동 체크도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1번과 2번의 리스크가 지금 현재 오늘자 매동에서 다 보여요. 외인들은 지속적으로 매도 포지션을 취했고요. 개인들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어요. 기관만 조금 더 주워 담는 모습이었고 반대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외인들도 코스닥을 많이 팔아치우는 하루였습니다. 개인들만 지금 현재 밑바닥에서 또 주워 담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코스닥은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다. 4월 30일 이후부터 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큰 그림대로 흘러갈 것입니다. FOMC라는 이 불확실성과 빅테크 기업 실적 발표들이 줄줄이 나오게 되는 그 순간부터 해서 시장에 큰 악재만 없다라고 하면 미국이란 전쟁 리스크는 지속적으로 현재 관망하는 모습이죠. 아직까지 2차 협상도 없고 진전 또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가 또 한 번 슬슬 나오게 되면 시장은 또 한 번 기대감에 상승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오늘 내일 이것만 여러분들이 보실 게 아니라 우리 먼 미래를 봅시다. 우리 주식 오늘 내일만 하고 접을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1년, 5년, 10년 많게는 죽을 때까지 주식을 계속해서 하실 텐데 하루하루 일희일비해봤자 여러분들 스트레스만 쌓이고 건강만 해치는 일이다. 시장은 아무런 반응 없고 지금 현재조차도 계속된 기대감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자 코스피 올라가면 어땠나요? 누군가는 계속해서 팔아치웠고 내리게 되면은 또 심각한 매도는 안 하는 모습이에요. 말 그대로 관망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진 못했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팔면은 아랫꼬리로 받쳐주는 모습이에요. 이러한 모습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추격 매수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여러분들 보류하셔야 될 때다. 왜요? 단타는 상관이 없어요. 단타 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1억, 2억, 10억으로 삼성전자를 살까 말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당장 비중을 실는 매매는 아직까지는 아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확실한 구간을 기다리시는 게 낫다. 현재 코스피 차트만 놓고 보신다 하더라도 얘가 5일선 타고 지금 어디까지 날아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반대로 내일 당장 하락을 보여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정확한 지지 구간이나 우리가 원했던 바로 이러한 타점들이 눌림으로 작용을 하고 머리를 돌릴 때 들어가더라도 괜찮으니 여러분들은 그 자리를 기다리시는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 기다리는 동안 재미없으니 제가 어떻게 해요? 단타 종목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그냥 딱 3% 정도만 우리가 매매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수익 구간 열어놓고 단타 진행하시게 되면은 어찌됐건 재밌는 시장은 맞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4월 30일 사실상 이번 주 내내 지수가 지속적으로 눈치 보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분들께서는 하루하루 일희일비하는 그러한 모습보다는 오히려 오늘 재미없었으면 내일 재밌겠지라는 생각으로 차라리 종가 매매할 수 있는 종목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러한 종목들을 찾으셔도 되고요. 반대로 아침 시가 갭이 많이 띄어질 만한
그러한 종목들. 그래서 종가 매수 들어가서 아침 시가에 팔고 나오면 현재 시장 흐름을 잘 읽고 계신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요즘 시장이 워낙 괜찮고 아침 시가는 높게 형성이 됐는데 장중 내내 재미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성급하면 결국에는 손실이다. 이것만 여러분들은 잘 생각하고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관심 종목 나가고 있는 거 시가 갭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전일 너무나도 이쁘게 잘 마감을 했습니다만은 다음날 보니까 아침 시가 갭이 요만큼이나 떴어요. 엄청나게 벌어졌죠. 5일선 자리는 여기 있는데 시가 형성만 이 자리에 됐다라고 생각하면은 사실상 그날 하루는 어떠한 캔들 모습 보여줄 수 있어요? 하루 종일 찍어 누르는 모습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서 5일선 자리를 확인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으니 여러분들께서는 주의하셔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가 갭부터 여러분들이 득달같이 달려드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3% 먹으려고 들어갔지만은 시가 갭이 만약 10% 이상 혹은 8% 이상 벌어졌어요. 그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쳐다도 보실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이 갭을 나중에는 또 매꾸로 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요즘 그냥 계속 시가 갭 높게 형성 띄우고 하루 종일 장중 내내 팔아버리는, 그러면서 음봉 때려버리는 모습 보여주면서 5일선 타고 그냥 또 이런 식으로 양봉 보여주면 그때 우리는 다시 매수 들어가면 된다. 관심 종목은 해두시되 이 관심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모든 종목 다 수익 보려고 달려드실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기준에 부합하는 종목들만 매매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신 분들 우리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공지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5월 우리 대장주 매집,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5월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X 상장 기대감으로 우주항공 테마가 재밌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 이미 다 선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 속 아직 숨어있는 대장주 우리 지금 빠르게 매집 한번 해보자 라는 말씀드리면서 어제 브리핑을 다 해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봉 차트, 월봉 차트 여러분들께 차트로 브리핑을 다 해드렸죠. 제가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우리 업사이클 구독자분들이라면은 꼭 한번 참여해보시면은 좋을 만한 대장주 종목이니까요. 나 아직 신청 안 했다 혹은 오늘 처음 보는데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화면에 제가 번호 띄워드렸습니다. 문자로 브리핑 3글자만 남겨주시면은 업사이클 텔레그램방 입장하신 다음에 우리 대장주 매집 같이 진행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자 예탁금 추이입니다. 투자자 예탁금은 125조 건재합니다. 이제 126조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 속 예탁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만 있고 아직까지 종목으로 유입이 되는 모습은 적극적인 모습이 없어요. 그 말의 뜻은 지금 현재 한 방 쏠 수 있는 날이 머지 않았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쏜 뒤에 나중에 조정이 떨어지든가 하겠죠. 이 떨어질 때 어떠한 악재를 보여주며 시장 조정이 떨어지냐, 우리는 그 부분을 비중 아직 못 실으신 분들 기다리시면 되는 거고, 또 하나의 후보군은 바로 신용이에요. 이 신용이 지금 현재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35조 돌파하면서 현재 시장에 거품이 잔뜩 끼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또한 조만간 털면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어떠한 작은 악재라도 하나 터지게 되면은 증시가 크게 요동을 칠 수도 있는 날이 머지 않았다라는 마음의 준비조차도 우리 구독자분들은 꼭 해두셨으면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어떠한 관심 종목을 봤고 내일의 관심 종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KRX 차트로 보고 있으며 통합 시세는 호가창이 너무 가벼워서 허수들이 많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는 고점이랑 200만님이 보는 고점이랑 차트가 달라요 하시는 분들께서는 KRX 차트다 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설정하신 다음에 지켜보시면 되겠다. 우리 CIS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무려 16% 급등 나오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었어요. 아침 시가 2% 올라가는 모습 나왔는데 결국에는 저가 한번 보세요. 5일선 터치가 딱 나온 뒤에 반등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 시가갭 높게 형성됐다고 해서 그날 무조건 상한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보다는 오히려 얘가 오늘 하루 종일 찍어 누를 수도 있겠구나, 이러면서 계속해서 조정 보여주며 5일선 자리를 기다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 우리는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CIS는 16% 이상 급등 나왔는데 수익 보신 분들 아래 하단에 인증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릴 것 같고요. 정말 축하드린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힘든 시장 속 오늘 2차 전지는 나쁘지 않았다라는 모습이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4연속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얘는 이제 양봉 나올 때가 됐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자로에서 5% 상승이 나오는 모습인데 아침 시가가 너무 높게 형성이 됐어요. 3% 이상 출발을 하면서 저항에 맞고 잠시 아랫골이 달며 내려오는 모습이었어요. 정말 또 아쉬운 부분 한 가지는 바로 5일선 머리 자체가 지금 현재 아래로 틀어졌죠. 빠르게 내일 양봉 보여주면서 올라가줘야지만 이게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지금 당장으로선 내일 양봉이 나오면은 매매를 한번 해보실 수 있는데, 만약에 아침 시가 갭이 높게 형성이 된다거나 혹은 오늘의 저점을 이탈하며 하락하는 모습이 나온다 라고 하게 될 경우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종목 매매를 피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에는 이상이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자로에서 주의 딱지 달고 있는 하나엔진 같은 경우에는 현재 투자주의 달고 있고, 오늘자로에서 개파락이 시원하게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4% 출발했고 하루 종일 찍어 눌렀어요. 마이너스 10%까지 내려가는 모습이죠.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오늘 5일선 기다렸구나 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 만약 이 종목이 투자 경고라던가 단일가 매매가 진행이 되는 순간부터 해서는 잠시 조정을 보여준 뒤에 날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 현재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 진행하시고 눌림목 기다려주시면 좋겠죠. 또다시 타점이 보이면은 우리는 그때 매매하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엔진도 정말 효자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성공적으로 매매하신 분들께서는 얼마나 수익 보셨는지 댓글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마찬가지예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과 같은 그룹의 계열이고, 사실상 이 종목 또한 지금 현재 자료에서 눈치 보기 시장이다. 오늘 자료에서 무려 4연속 음봉만 출현을 시킨 상태입니다. 게다가 장대양봉 기준봉을 하나 세워다 놓고 이 장대양봉에 아직까지 절반 정도 수준에서 맴돌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러한 매집이 다 끝나게 되면은 다시 한번 또 치고 날아갈 수 있는 종목에 힘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목을 지속적으로 관심 종목 해놔야 된다. 두산퓨얼셀은 두말할 것도 없죠. 최근 들어 효자 종목으로 떠오르고 있는 종목입니다. 5만원 선에서 강한 돌파가 나오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무려 8% 이상까지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다시 한번 이러한 상승이 나온 것은 너무나도 좋은데, 얘가 지금 현재 꼬리가 너무나도 많다 이거죠. 꼬리를 빠르게 치워버리고 어느 정도 장대양봉 한번 크게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전고점들을 다 뛰어넘는 모습들이 나온 종목인 만큼 얘가 다시 한번 눌린다 하더라도 이러한 구간에서 지지받고 또 날아갈 준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일 같은 경우에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다시 한번 또 관심 종목으로 들고 올 때가 된 것 같아요. 우리 이미 이러한 구간 돌파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머릿빛중 매매기법 사용하셔가지고 어떻게 했다?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었다. 그런데 최근 2거래일 동안 갭을 높게 띄우면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음봉 2개가 연속으로 빵 하고 터졌어요. 내일 같은 경우에 5일선 터치가 다시 한번 제대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눌림목 한번 노려보면 좋을 만하다. 반대로 얘가 아침부터 시가갭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높게 띄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초보자분들은 매매하시면 안 돼요.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음봉으로 또 내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지금 이제 고수의 영역으로 진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도 전혀 이상 없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4만원 돌파 전에 지금 현재 숨고르기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고, 4만원 돌파 같은 경우에는 강한 장대양봉 들어 올려주는 것이 맞다. 그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니센 같은 경우에는 5일선 자리 지금 오늘자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터치가 나온 상황이에요. 아직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머리빛 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모습이죠. 사실상 얘가 다시 한번 강한 장대양봉으로 들어 올려줄 때에는 이제부터 해서는 2만원 보러 갈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셔라.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부터 해서 쌓아놨던 이 매물대를 뚫고 내려오는 하방이 세겠냐, 아니면은 지금 단기적으로 2거래일, 3거래일 동안 놀고 있던 이 12,000원 구간대 강한 돌파 보여주며 장대양봉 올리는 게 빠르겠냐, 여러분들은 이 부분만 보시면 돼요. 작년부터 해서 거래량 한번 보시게 되면 많이 터졌죠. 그런데 별것도 아닌 거래량으로 지금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어요. 유니셈이 관심 종목이다.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은 체크만 하시면 돼요. HPSP 마찬가지입니다. 5일선 자리 정확하게 오늘 지지 나오는 모습 나왔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들어 올려주면은 단타 종목으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3% 정도 노릴 수 있는 종목 후보 중에 하나다. 자, 그리고 오늘 어버브 반도체가 여러분들 많이들 보이셨을 텐데 얘가 오늘 마이너스 5% 내려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 현재 들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빠르게 어떻게 해야 돼요? 14,000원 구간대 위로 안착해주는 양봉이 나와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오늘 손절을 하셨든 새로 진입을 하셨든 다시 한번 모멘텀이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부부 반도체의 중요한 구간은 14,000원대다. 이 구간대 위로 다시 한번 올라오는 양봉이 나와야지만 얘는 다시 한번 우리들의 관심 종목이 되는 것이고, 그 전까지 해서는 관심 종목 삭제. 이해되시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어제 재밌었지만 오늘 쉬는 모습이었죠. 이런 종목들 어떻게 하시라고요? 눌림목 기다리셔라. 5일선 자리가 올라오든 아니면은 주가가 내려오든 둘 중 하나는 진행할 터이니 우리는 그 자리에서 매수를 진행하면 된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보고 계실 만한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의 특별한 악재만 안 터진다라고 하면 한미반도체는 충분히 우리가 노릴 수 있는 단타 종목 중에 하나다. 왜? 이전 고점을 뛰어넘는 강한 장대 양봉과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눌림은 무조건 필수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고, 얘가 40만원 이상으로 강한 돌파가 나와 주려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해서는 힘이 중요해요. 최대한 단기간에 빠른 시일 내로 강한 힘으로 돌파를 보여주는 장대 양봉이 출현을 해야지만 한미반도체는 더 잘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신산업 또한 마찬가지죠. 오늘 개파락 출발을 진행을 했고 또 아쉬운 모습이 나왔어요. 하지만 오늘자 마이너스 7%는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왜요? 장대 양봉의 절반 수준까지 지금 현재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오늘자로 해서 쏟아낸 것이 아니라 버틴 모습이에요. 5일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왜? 급하게 올라온 만큼 다시 한번 급하게 조정 보여주며 5일선 자리 확인한 다음 그때 올라가더라도 괜찮으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작년부터 해서 정말 눈에 띄는 거래량은 가장 최근에 터진 것이다. 세력들이 운전을 이제서야 시작을 하고 있는 만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틀짜리가 아니라 여러분들께서는 5일선 자리 잘 체크하시면서 지금 이제 시작하고 있는 상승 파동이 어디에서 끝나는지 우리는 그것만 보시면 돼요. 하나인진 정말 무섭게 올라간 거 보셨죠? 1차 상승 자체가 정말 컸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해서 얘가 단기간 조정이 나올 텐데 이러한 조정 위치를 우리는 잘 잡으셔야 된다.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직 5일선 자리가 계속해서 머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꺾이는 그 순간이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구간이고,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관심 종목 넣어두실 종목 중에 하나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명전기 또한 이상 없는 말씀을 드렸죠. 3번이나 물 먹고 나온 자리, 결국에는 얘가 확인을 진행할 텐데 우리는 그때 눌림목 매수 진행하면 된다. 그리고 5일선 자리도 지금 이제서야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한번 노려보실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때 매수 들어가면 된다. ST큐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만원짜리 계속해서 맴돌고 있죠. 강한 상승이 나온 뒤로 해가지고 오늘자로 해서 아랫꼬리 윗꼬리 다 출현을 했어요. 오늘자로 해가지고 3%는 충분히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은 나왔었지만 혹시라도 매매를 못 하셨거나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패스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2만원 아래로 내려왔을 때 얘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 오늘도 마찬가지였죠. 2만원 아래로 내려오니까 다시 한번 강하게 들어올리면서 종가 마감 2만원 이상으로 안착해주는 모습. 결국에는 장대 양봉 두 방 빵빵하고 올라갔는데 이러한 자리에서는 얘가 내려오더라도 아랫꼬리가 어떻게 나오느냐, 누군가는 계속해서 받아주며 올려주느냐, 그러면서 5일선 자리가 올라오게 될 경우에 강한 장대 양봉이 나오느냐, 우리는 거기까지만 보시면 된다. 자, 그래서 오늘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주의하셔야 될 종목들, 하나인진이라던가 이수페타시스, 이수스페셜티 케미컬, 5일선 머리가 꺾인 애들, 내일 바로 양봉 올려주면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얘가 내일 강한 음봉이라던가 혹은 오늘자의 저점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온다 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버브 반도체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이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아래로 내려와서 13,500원대까지도 확인하고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3,500원을 어떻게 지켜주나 어버브 반도체는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일의 관심 종목입니다. LS 머티리얼즈 올라왔어요. 드디어 우리가 오래 전부터 보고 있던 종목들이 지금 어느 순간 많이 올라왔죠. 이 LS 머티리얼즈는 중요한 고점 자리를 최근 들어 4거래일 동안 돌파를 보여주고 매물대를 많이 쌓아놨습니다. 그런데 얘가 여기에서 이렇게 꺾여버리게 될 경우에는 최근에 단타로 들어간 개미들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악성 매물로 전환되기 전 빠르게 지지 구간 확인하고 다시 한번 날아가 주는 것이 오히려 건강한 차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LS 머티리얼즈는 25,000원 부근에서 얘가 어떤 식으로 지지가 나오는지 우리는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얘가 바로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러한 차트예요.
따라서 관심 종목으로 설정해 두시고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매매하실 수 있겠다라고 할 경우에 매매 한번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시장이 이렇게 재미없는 경우에는 신규 상장 종목들이 많이 올라와요. 최근에 MBR 모션 다시 한번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자로에서 머리빗쭉 차트가 나왔습니다. 매물대를 2만원 구간대에 잔뜩 쌓아다 놓고 지금 어느 순간 25,000원까지 올라온 모습인데 이러한 모습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강한 장대 양봉 들어올릴 경우에 위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오늘자로에서 최고가 나왔죠. 신고가를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원한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내일 음봉 내려오게 되면 뭐예요? 5일선 자리에서 눌림목 매수할 수 있는 기회 주는 것이고 만약에 양봉으로 들어올리게 될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빠르게 매매 진행하셔서 3% 정도 수익 보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일 관심 종목 같은 경우에는 LS 머티리얼즈와 MBR 모션 새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전에 말씀드린 종목들 전반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움직임 체크해 보시고 오늘자로에서 아래꼬리 길게 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라던가 HPSP 이런 애들 버텨주었죠. 그리고 두산퓨얼셀, 에코프로머티 등등 아래꼬리가 오늘 길게 좀 나오면서 밑에서 누군가는 받아서 강하게 치고 올려준 종목들 유심히 한번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이 결국에는 재미가 없었고 미적지근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께서 지금 오늘 새로 들어가셔서 물리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혹은 수익을 보고 잘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오늘 영상에서 계속 강조를 시켜드리고 있는 게 뭐예요? 현재 코스피 지수든 코스닥 지수든 아무런 이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괜한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다. 지수가 5일선을 머리를 깨트리고 내려오면서 그때부터 해서 우하향 추세로 바뀌었을 때 그때야 이제 우리가 정말 물리신 분들은 비상이고 손절을 어느 정도 고민을 해보시면서 매매를 진행하셔야 되는데 현재 단타치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시장은 맞아요. 언제까지요? 이번 주 빅테크 기업 실적 끝나고 중요한 일정 다 끝나면서 5월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해서 다시 한번 달릴 수 있으니 여러분들은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단타가 너무 어려워요. 나도 제대로 좀 수익을 보고 싶어요. 혹은 3%만 수익 제대로 한번 보고 싶습니다. 라는 분들 계시게 되면은 우리 업사이클 텔레그램방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23%든 75%든 이런 식으로 수익 내는 거 바랍니까? 아니죠. 몇 프로요? 3%만 적게라도 좋으니 수익만 보고 나갔으면 좋겠다. 매수가도 다 말씀을 드리고 종목도 말씀을 드립니다. 심지어 여러분들께 재미없는 시장일 때에는 이렇게 매매기법 자료들까지도 드리고 있어요. 구독자 전용 100%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는 업사이클 텔레그램 정보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신청해주신 전원 입장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장중 시황정리뿐만 아니라 매매기법 자료, 단타 추천주 등등 혹시라도 나는 한번 입장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로 200만 혹은 업사이클 200만 등등 남겨주시면은 입장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결론입니다. 시장은 계속해서 좋고 재밌는데 나만 수익을 못 보는 거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단타를 치는 데 있어서 내가 물렸다라고 하게 되면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의 기준입니다. 그 기준 다음에 뭐라고요? 현재 지수 상황 어떤지, 코스피 지수 괜찮은지, 코스닥 지수 괜찮은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가신 종목들 지켜보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성급할 필요도 없고 앞으로 남아있는 주요 일정들만 본다 하더라도 내가 오늘 하루 1일 1비 하실 필요는 없는 날이었구나 라는 깨달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 하단에 우리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마지막으로 한 번씩들만 부탁을 드리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 많은 응원의 댓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정보로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만이었습니다.